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자과 결합 이론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3쪽 섹션 3 원자과 결합 이론.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했을 때 원자과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 껍질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원자가 서로 결합을 할 때 각각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치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쳐지면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원리. 이것이 바로 원자과 결합 이론이죠. 염소 분자가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서로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그때 전자 한 개씩 존재하는 오비탈들이 원자과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치게 되죠.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치게 되고 그때 원자과 전자 껍질에 존재하던 이 염소의 오비탈, 전자가 한 개 존재하는 오비탈이죠. 그리고 이 염소의 오비탈, 전자가 한 개 존재하는 오비탈들이고 이 오비탈들이 서로 겹침이 일어나게 돼요. 오비탈이 겹쳤다고 하면은 당연히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쳐지게 되겠죠. 오비탈이 겹쳐졌을 때 이 전자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가상의 공간을 또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 있는 전자 두 개가 양쪽 핵을 끌어당기면서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 전자쌍을 우리는 공유 전자쌍이다. 저렇게 해서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공유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모델을 봤는데 이렇게 공유 결합이 이루어질 때 보니까 홀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들은 사실 원자과 전자 껍질에 있고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쳐지면서 결합하더라라고 해서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은 원시적인 형태의 원자과 결합 이론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혼성화된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성 오비탈을 겹친다라고 해서 또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 할지라도 생성된 혼성 오비탈은 원자과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 이론도 원자과 결합 이론에 부분적으로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73쪽에 이 모델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모델을 보면은 이 염소가 원래 원자 상태의 홀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이 염소도 원자 상태의 홀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겹쳐졌어요. 제가 바로 앞에서 그렸던 그 그림 그대로죠. 그리고 염소는 원래 원자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 준위 상태의 오비탈을 갖고 있냐면은 3s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 두 개, 그리고 3p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 그리고 쌍을 이루어서 3p 오비탈 세 개 중에 한 개가 홀 전자이고 만일에 이 전자 쌍으로 존재하는 이 오비탈을 3px 오비탈, 3py 오비탈이라 한다면은 이 오비탈은 3pz 오비탈이 되겠다. 두 개의 염소가 결합을 할 때 각각의 염소가 이 3pz 오비탈을 가지고서 서로 겹쳐지고 그러니까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은 이 G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G축을 따라서 원자과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홀 전자가 존재하는 3pz 오비탈들끼리의 겹침에 의한 결합. 이것이 바로 원시적인 형태의 원자과 결합을 이룹니다. 여기서 원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프리미티브가 가끔씩은 베이직하다 또는 심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자,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이 염소와 염소가 서로 결합을 할 때 원래 원자 상태의 3pz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성화된 오비탈을 만들어요. 혼성화된 오비탈을 만들 때 3s 오비탈과 3px, 3py, 3pz 오비탈을 혼성화해서 자,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세 개를 혼성하게 되면 무슨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집니까?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인데 이 두 번째 모델에서는 염소가 3p 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sp3 혼성 오비탈에서 원래 염소가 원자과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존재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이 염소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 혼성 오비탈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마찬가지죠. 원자 상태에서 존재했던 그 전자가 그대로 혼성 오비탈에 존재할 텐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서 7개의 전자인데 이 각
각각의 이 홀 전자가 존재하는 sp3 혼성 오비탈들끼리 서로 펼쳐지면서 결합하죠. 혼성화된 오비탈을 만든다 할지라도 혼성 오비탈도 지금 어떤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 껍질이죠. 재료가 됐던 이 염소의 3s 오비탈, 3px, 3py, 3pz 오비탈 자체가 원래 염소 원자 상태에서의 원자가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원래 원자가 전자 껍질의 원자 오비탈을 혼성화한다 할지라도 그 혼성 오비탈은 원자가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자, 이것을요. 혼성화된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성 오비탈끼리 겹쳐지면서 양쪽 핵 사이에 중간에 전자가 존재하고 이 전자가 양쪽 핵을 끌어당기는 이 결합에 대해서 혼성 오비탈이라고도 하지만 혼성 오비탈은 좀 더 넓게 따져보면은 결국 원자과 전자 껍질에 있는 혼성 오비탈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걸 또 뭐라고 한다고요? 예,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결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자 상태에 그대로 오비탈을 써서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쳐지기도 하지만 그 원자 상태에서의 오비탈들을 가지고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혼성 오비탈끼리의 협침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해서 혼성 오비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따라서 혼성 오비탈은 그냥 혼성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73쪽에 보면은 이제 결합에 대해서 혼성 오비탈과 함께 비교가 되는 이론이 있는데 분자 오비탈 이론이죠. 분자 오비탈 이론은 근본적으로 원자 오비탈 이론 그리고 여기 원자 오비탈 이론에 가서 원자과 결합 이론, 원자과 결합 이론 그리고 혼성 오비탈 이론과 다른데 혼성 오비탈 이론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따져볼까요? 여러분 교재 74쪽을 보세요. 74쪽에 5번째 줄을 보니까 책 펼친 소제목에 혼성 오비탈 이론과 분자 오비탈 이론의 차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면은 혼성 오비탈 이론에서는요, 한 원자 내의 오비탈들이 에너지 준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오비탈, 예를 들어서 염소 같으면은 3s 오비탈, 3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오비탈을 평준화하는 거예요. 혼성화했죠. 그래서 그렇게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그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 결합한다는 것이 혼성 오비탈 이론인데 한 원자 내에 2개 이상의 오비탈을 혼성화했어요. 그런데 분자 오비탈은요. 한 원자 내의 2개 이상의 오비탈이 아니라 각각의 원자들에 있는 이 오비탈들이 가까이 접근하면서 서로 간섭합니다. 오비탈은 앞에서 제가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했죠. 파동함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원자들의 오비탈, 즉 파동함수와 파동함수가 서로 이 간섭을 하게 되면은 보강 간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는 이론. 이것이 바로 분자 오비탈 이론. 오비탈은 궤도함수이기 때문에 분자 궤도함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혼성 오비탈은 한 원자 내에 있는 2개 이상의 오비탈들을 혼성화해서 만들고 그 혼성 오비탈이 다른 원자의 오비탈과 겹쳐지면서 결합한다는 이론이고, 분자 오비탈 이론은 각각의 원자들의 원자 오비탈들이 가까이 접근하면서 서로 간섭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론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다시 73쪽으로 넘어가세요. 이 73쪽의 내용에서 분자 오비탈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원래 염소 원자 상태의 오비탈들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까요? 염소 원자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 껍질, 이것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3s 오비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염소의 가로축을 G축이라고 생각하면은 3pz 오비탈도 있고 또 세로축을 X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3px 오비탈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을 향한 방향이 Y축으로 되겠죠. 그래서 3py 오비탈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R형 형태의 오비탈이 이 p 오비탈이잖아요. 그리고 이 염소와 그리고 상대방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연결돼 보면은 3s 오비탈도 존재하고
그리고 3pz 오비탈도 존재하고 3px 오비탈도 존재하고 3pz 오비탈도 3py 오비탈도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3s 오비탈끼리 서로 간섭, 3pz 오비탈끼리 서로 간섭, 3px 오비탈끼리 서로 간섭, 3py 오비탈끼리 서로 간섭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파동함수와 파동함수가 간섭하면은 새로운 형태의 또 파동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 새로운 형태의 파동함수가 만들어지면서 분자를 형성한다. 이 이론을 분자 오비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분자 오비탈들이 이런 오비탈들이 있죠. 자, 이런 오비탈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원자 상태에서의 오비탈을 그대로 가지고서 오비탈들이 겹치면서 결국 원자과 전자 껍질이 겹쳐지더라. 원자과 결합 이론. 그 다음에 원자 상태의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결합하는 순간에 이 2개 이상의 자신 내부에서의 원자 오비탈들을 혼성화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오비탈과 겹치면서 결합하더라. 혼성 오비탈 이론. 그리고 이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서로 가까이 접근할 때 이쪽 원자의 오비탈과 이쪽 원자의 오비탈이 서로 간섭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분자 오비탈들을 만들더라. 분자 오비탈 이론, 분자 궤도함수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원자과 결합 이론, 혼성 오비탈 이론, 그리고 분자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4조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염소 분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앞쪽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원자과 결합 이론을 할 때 이 부분인데, 이 염소 원자와 이 염소 원자가 서로 결합할 때 원래 이 원자 상태의 오비탈 두 핵을 연결하는 축을 T축이라고 했을 때 3pz 오비탈 그리고 3pz 오비탈인데 3pz 오비탈들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겹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이 겹쳐졌죠. 이런 결합을 시그마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만일에 벗어난 영역, 이 축으로부터 벗어난 영역에서 서로 오비탈이 겹쳐지면서 결합하게 되면 그것을 파이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에서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S 오비탈의 성격이 있는 오비탈을 사용하더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S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따지면은 자음 시옷으로 발음되고, 이것이 로마 문자로 따지면은 시그마예요. 그렇다면은 P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따르면은 자음으로 했을 때 피업에 해당이 되고, 로마 문자로 따지면은 파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결합에서의 이 시그마라고 하는 어원은 S 오비탈의 캐릭터하고 관련되어 있고, 파이 결합에 했을 때 파이라고 하는 것은 P 오비탈의 캐릭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그마 결합하는 두 원자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들이 겹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인데, 주로 S 오비탈의 성격이 있는 오비탈들을 사용하면서 양쪽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오비탈들이 겹쳐지죠. S 오비탈이 겹쳐질 수 있고, sp3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하여튼 순수하게 S나 순수하게 P나 순수하게 D가 아닌 것들은 다 혼성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혼성 오비탈들이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순수한 S 오비탈, 완전히 구 형태로 생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혼성 오비탈이죠. 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은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3개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S 오비탈의 성격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예, 4분의 1에 해당되는 25%가 존재하는 거겠죠. sp2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2개가 혼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S 오비탈의 성격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33%에 해당이 되겠죠. sp 혼성 오비탈이라는 것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가 서로 혼성화되기 때문에 S 오비탈의 성격 몇 퍼센트? 50%. D의 sp2 혼성 오비탈은 D 오비탈 하나, 네잎클로버 형태로 생겼죠? 그리고 S 오비탈 구형 형태로 생긴 오비탈 하나,
p-오비탈, R형 형태로 생긴 오비탈 2개? 그렇다면은 4개 중에 1개의 성분이기 때문에 s-오비탈의 성격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몇 퍼센트? 25%에 해당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은 이거는 s-오비탈의 성격이 20%, 그리고 이것은 s-오비탈의 성격이 약 16%에서 17%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파이 결합은 결합하는 두 원자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난 공간에서 오비탈 겹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하죠. 이래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심에 있는 원소가 탄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탄소와 탄소를 연결하는 축이 여기에 있는데, 이 축으로부터 서로 수직하게 존재하는 이 오비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R형 형태로 생긴 p-오비탈. 그리고 이 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수직하게 존재하는 p-오비탈. 이 p-오비탈과 이 p-오비탈을 어떻게 간섭하면 될까요? 예, 사이드웨이로 서로 간섭하면 되겠죠. 분명히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이 여기와 여기서 사이드웨이로 간섭하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파이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 결합의 오원상으로 보면은 주로 p-오비탈들이 이렇게 사이드웨이로 간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파이 결합이라는 것은요, p-오비탈과 p-오비탈들이 사이드웨이로 이렇게 두 핵을 연결하는 쪽으로 벗어난 공간에서 겹칠 때도 이 파이 결합이 가능하지만 d-오비탈, 네이클럽의 형태로 생겼죠. d-오비탈과 그리고 p-오비탈이고 두 핵은 각각 여기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어느 공간?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로 겹침하죠. 이것도 무슨 결합일까요? Yes, 파이 결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쪽도 d-오비탈이고요. 다른 쪽도 d-오비탈입니다. 이렇게 d-오비탈과 d-오비탈이 서로 겹침을 할 때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로 겹침을 하죠. 이것도 무슨 결합일까요? 예, 파이 결합. 그래서 파이 결합의 정의는 결합하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면서 결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그것은 p-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사이드웨이 겹침뿐만 아니라 d-오비탈과 p-오비탈 간의 사이드웨이 겹침, 그리고 d-오비탈과 t-오비탈 간의 사이드웨이 겹침도 파이 결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원적으로는 파이 결합의 파이가 p-오비탈로부터 나왔지만 반드시 어떻게 겹침해야 돼요?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벗어나는 공간에서 사이드웨이 겹침.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오비탈과 p-오비탈이 이렇게 겹침하면은 무슨 결합일까요? p-오비탈과 p-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겹침했다. 좀 전에 우리가 염소 분자 형성을 할 때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겹침할 때는 두 핵을 연결하는 어디서? 축 위에서 겹침이 이루어지죠. 이거는 파이 결합일까요? 시그마 결합일까요? 예, 당연히 시그마 결합입니다. 두 핵을 연결한 축 위에서 겹침하면은 시그마 결합. 두 핵을 연결한 축으로부터 벗어난 공간에서 사이드웨이 겹침하면은 파이 결합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탄소의 이중 결합을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탄소 이중 결합. 탄소가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면서 어떤 물질을 구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 물질은 분자식으로 따지면 탄소 2개, 수소가 4개죠.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그리고 아유팩명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에텐이라고 하고 영어식으로는 에틴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관용명어로는 에틸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탄소와 탄소 간의 한계 결합은 시그마 결합. 또 이 탄소와 탄소의 나머지 한 개의 결합은 무슨 결합? 파이 결합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탄소와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이렇게 서로 오비탈이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시그마 결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탄소와 이 탄소가 두 핵을 연결하는 축으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존재하는 p-오비탈이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는 것.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요? 파이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 탄소들이 각각 수소들하고 결합하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이중결합을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했을 때 어느 것이 시그마 결합, 어느 것이 파이 결합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실제로 오비탈의 겹침 형태를 따져봤을 때 이것이 시그마 결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사이드백 겹침하는 것이 파이 결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75조 이번에는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성 오비탈 이론은 이미 73쪽에서 제가 B번 그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원자가 원자 상태의 오비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한 원자 내에 있는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오비탈을 서로 혼성화해서 그 혼성 오비탈을 이용해서 겹침하면서 결합하는 것. 그것을 혼성 오비탈 이론이라고 했죠. 자, 혼성 오비탈 이론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시그마 결합이라는 것도 있고 파이 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다시 볼까요? 이 탄소와 이 탄소가 서로 결합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왼쪽에 있는 탄소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탄소를 보면은 시그마 결합도 하고 파이 결합도 해요. 또 이쪽에 이 탄소와 수소 간에는 두 핵을 연결할 축유에서 겹침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그마 결합이에요. 이 탄소와 수소 간에는 또 두 핵을 연결한 축유에서 오비탈 겹침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그마 결합이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결합이 단일 결합이면은 그것은 다 시그마 결합입니다. 결합이 단일 결합이 아니라 이중 결합 이상이 되면은 기본적인 한 개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결합은 다 뭐라고요? 예, 파이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 간에 단일 결합만 했다 그러면 이건 시그마 결합이에요. 탄소가 이중 결합했다라고 하면은 한 개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한 개 결합은 파이 결합이죠. 탄소가 3중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한 개 결합은 시그마 결합입니다.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는 거. 그런데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는 것은요, 중복적으로 그런 게 2번, 3번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나머지 2개 결합은 전부 다 뭐냐면은 파이 결합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그마 결합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있는 결합이고 항상 몇 개밖에 없다? 1개. 근데 파이 결합은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1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나서 C와 H 간의 시그마 결합, C와 H 간의 시그마 결합이에요.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탄소가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까? 몇 개를 만드냐면은요, 이 탄소에 시그마 결합하는 거 하나, 둘, 3개죠? 그거의 개수만큼이에요. 그러면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까요? 3개. 그리고 만일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면 어떻게 될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대표적인 그 물질이 이 H2S의 O잖아요. 그래서 O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하거든요. O하고 H 간의 결합은 기본적인 결합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무슨 결합일까요? 시그마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다른 말로 고립 전자쌍이죠. 이렇게 이 시그마 결합하는 개수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와 합하면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러므로 산소는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한다고 생각할까요?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5쪽에 위쪽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75쪽에 괄호 2번 혼성 오비탈 이론의 이 정의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정의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그마 결합하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 그리고 더하기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한 것이 바로 혼성 오비탈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이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어서 결합할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그마 결합의 개수와 그리고 이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식이 1번 혼성 오비탈 이론의 원리에 나와 있어요. 시그마 결합하는 공유 전자쌍의 수 더하기 고립 전자쌍의 수만큼 혼성 오비탈을 만들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단일 결합을 하든 이중 결합을 하든 무조건 이거는 이 전자쌍이 몇 군데 방향이에요? 한 군데 방향이죠. 이 탄소를 기준하면 이쪽 방향 한 군데 방향이에요. 또 한 군데 방향 한 군데 방향이죠.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를 우리는 앞에서 원자과 전자쌍 반박 이론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SN 값이라고 했죠. 그 SN 값만큼 혼성 오비탈을 만든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이중결합, 삼중결합 하더라도 시그마 결합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자쌍이 뻗은 방향은 단일 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모두 한 군데 방향이에요. 고립 전자쌍도 한 군데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합이 바로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야 되는 개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쪽에 1번 혼성 오비탈 이론의 원리에서 동그라미 1번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원자 오비탈. 원자 오비탈은 모든 오비탈이 재료예요. 자, 원자 상태의 그 오비탈이 2개예요.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까요? 2개를 만듭니다. 원자 오비탈이 3개가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 데 관여했어요.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어질까요? 재료가 3개니까 만들어지는 혼성 오비탈도 3개. 원자 오비탈이 4개가 관여하면 혼성 오비탈 몇 개? 4개가 만들어집니다.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 원자 오비탈이 6개가 관여하면 혼성 오비탈 몇 개? 6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꾸로 해볼까요? 혼성 오비탈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 오비탈은 몇 개가 관여했을까요? 4개가 관여했겠죠. 그래서 항상 혼성 오비탈의 개수하고 그것의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의 개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동그라미 1번의 원리입니다. 혼성 오비탈을 형성해야 하는 수만큼 원자 오비탈의 혼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서 2개 이상의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가 관여를 해서 2개의 sp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졌어요. 또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2개가 관여해서 sp2 혼성 오비탈이 3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혼성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전자를 채워야 되죠. 그때 전자 채우는 원리는 무슨 원칙에 의해서 앞에서 배웠던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원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항상 첫 번째 원리, N의 준위가 낮은 데부터 전자를 채웁니다. 아우프바 원리죠? 두 번째 원리,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오비탈이 있을 때는 전자를 몇 개씩 먼저 채워야? 1개씩 채우고 쌍으로 채운다. 여기도 한 개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자가 남으면 쌍으로 채우죠. 이거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퇴 기술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한 오비탈에는 무조건 이것이 원자 오비탈이든 혼성 오비탈이든 나중에 배우던 분자 오비탈이든 간에 한 오비탈에는 최대한 전자가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2개! 거기에다가 한 오비탈에 있는 전자 2개는 반드시 스핀 방향이 달라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는 홀 전자 상태로 먼저 채운다. 그리고 한 오비탈에 전자는 최대한 2개까지 채워질 때 그때 전자 2개는 스핀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원리를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제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75쪽에 밑에 아래쪽에 표가 있는데 이게 혼성 오비탈에 대한 정리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에 해당이 됩니다.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Sn 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Sn 값이 2, 즉 전자쌍이 뻗어있는 방향의 수가 2면은 혼성 오비탈은 몇 개 만들어져야 돼요? 2개. 그때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하나 관여해서 sp 혼성 오비탈 2개가 만들어집니다. Sn 값이 3이에요. 전자쌍이 뻗어있는 방향이 3군데 방향이에요. 그때는 S 오비탈 하나 그리고 P 오비탈 2개가 관여를 해서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게 됩니다. 왜 항상 S 오비탈 먼저 관여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 상태에서의 오비탈 중에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 먼저 가져야 될까요? 낮은 거 먼저 가져야 될까요? 낮은 거 먼저 가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S 오비탈을 먼저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개수만큼 P 오비탈을 가져오죠. 이번에는 Sn 값이 4예요. 전자쌍이 뻗어있는 방향의 수가 4군데 방향이죠. 그럴 때는 혼성 오비탈 몇 개 만들어야 돼요? 4개 만들어야 되죠? 자, 재료. S 오비탈 1개 먼저 가져와야 돼요. P 오비탈 몇 개 가져오면 될까요? 3개를 가져오죠. 그렇게 해서 혼성하면은 sp3 혼성 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져요? 재료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입니다. sp3 혼성 오비탈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Sn 값이 4일 때 삼연체 구조가 아니라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자,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가지는 경우는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주기 원소에서는 Sn 값이 4일 때는 대부분 다 삼연체 구조로 가져요. 평면 사각형 구조를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맛보기만 하면 이것은 주로 4주기 이상의 전이금속 원소에서 나타나요. 4주기 이상의 전이금속 원소 중에서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오비탈이나 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은 것은 3D 오비탈이거든요.
그래서 3디오비탈 하나 가져오면 이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어요. 그리고 S오비탈 하나, 그리고 P오비탈 2개에서 DsP2 혼소오비탈 몇 개 만들어져요? 예, 4개가 만들어지겠죠.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수, SN 값이 5일 때는요, 이 혼성오비탈을 5개를 만들어야 되고, 자,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는 S오비탈이죠. 그 다음에 P오비탈 3개 다 가져오면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니까 뭘 가져옵니까? D오비탈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sp3D 혼성오비탈 몇 개? 5개를 만듭니다.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수, 즉 SN 값이 6인 경우에는 혼성오비탈을 6개를 만들어야 되고, 결국 그 혼성오비탈들은 나중에 전자가 채워질 텐데 전자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혼성오비탈 그 자체가 팔면체 구조를 가집니다. 제일 에너지가 낮은 S오비탈부터 가져오죠. P오비탈 3개 다 가져오면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으니까 4개밖에 없어요. 재료를 2개를 더 가져오다 보니까 D오비탈에서 몇 개 가져옵니까? 2개. 그래서 D오비탈에서 2개 가져와서 각각의 혼성오비탈이 sp3 D2 혼성오비탈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성오비탈이 몇 개가 형성될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루이스 구조에서의 전자쌍의 뻗은 방향의 숫자인 SN 값이다. 그리고 이 SN 값에 따라서 항상 혼성오비탈을 만들 때 원자 상태에서 S오비탈부터 가져오고 그 다음에 P오비탈 가져오고 모자라면 뭐까지 가져와요? D오비탈까지 가져오더라. 근데 평면 사각형 구조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낮은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D오비탈이 먼저 쓸 수 있기 때문에 D오비탈 가져오고 S 그리고 P오비탈 2개 가져왔기 때문에 T2sp2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75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 이산화탄소 분자와 SiO2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 비교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CO2와 SiO2 분자 구조를 비교를 해봅시다. CO2 분자에서 탄소라고 하는 것은 14족 원소예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이걸 가지고서 산소하고 결합하는데 산소하고 결합할 때 양쪽으로 이렇게 이중 결합을 했어요. 물론 산소는 비공유 진제쌍을 2개씩 이렇게 가지겠죠. 탄소가 14족 원소고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서 이중 결합하는데 각각 전자 1개, 여기도 이중 결합하는데 전자 1개니까 원자과 전자 4개 다 썼어요. 4개 다 쓰고 산소도 공유 결합할 때 전자 이렇게 4 가지고 결합하니까 이 탄소 주위에 전자쌍이 몇 쌍? 4쌍. 전자수로 따지면 8개, 8전자규칙만 줘가죠. 이 산소를 기준으로 해도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개고 이렇게 8전자규칙을 만족하고 8전자규칙을 만족합니다. 전자쌍이 4쌍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수로 8개이죠. 자, 이런 구조로 나타났고 여기서 우리가 앞에 혼성오비탈 이론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중심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혼성오비탈 봅니다. 혼성오비탈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의 숫자죠.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전자쌍 이쪽 방향 한 군데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한 군데 방향, 2군데 방향이죠. SN 값이 얼마입니까? 탄소의 SN 값이 2예요. 따라서 무슨 혼성오비탈을 만들어서 시그마 결합합니까? 무슨 혼성오비탈? 예, SN 값이 2니까 sp 혼성오비탈을 만들어가지고 시그마 결합하는데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산소를 볼까요? 왼쪽에 있는 산소를 보니까 전자쌍이 뻗는 방향이 한 군데, 그리고 비공유 진제쌍도 이쪽으로 한 군데, 이쪽 비공유 진제쌍도 이쪽으로 한 군데. 몇 군데 방향이에요? 3군데 방향이죠. 그러면 SN 값이 얼마? 3. 그러니까 이 산소는요, 시그마 결합할 때 쓰는 혼성오비탈이 sp2 혼성오비탈. SN 값이 3일 때는 sp2 혼성오비탈이에요. 이 비공유 전자쌍도 sp2 혼성오비탈이고, 이 비공유 진제쌍도 sp2 혼성오비탈이죠. 물론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하나, 둘, 3군데 방향이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할 때 sp2 이 비공유 진제쌍, sp2 이 비공유 진제쌍, sp2 혼성오비탈을 만들어서 결합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SiO2 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SiO2에서 규소는 마찬가지로 14족 원소예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 4개이죠. 우리가 전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자, 이렇게 원자과 전자 4개로 탄소하고 스토리가 비슷하죠? 이렇게 탄소가 산소 2개와 결합하는 거나 Si가 O 2개와 결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따라서 Si고 O하고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두 다 8전자규칙을 잘 만족하면서 모두 해피한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이런 식의 결합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첫 번째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에요. 두 번째 결합은 파이 결합이죠. 첫 번째 결합 시그마 결합, 두 번째 결합 파이 결합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 3주기 원소와 2주기 원소의 파이 결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SiO2에서 Si는요, 파이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가 파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규소 같은 원소는요, 이 산소하고 파이 결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파이 결합이 비효율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파이 결합을 한다 안 한다? 파이 결합을 안 한다 이거예요. 비효율적이면은 그만큼 자기가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편 Si와 O하고의 시그마 결합은 또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공유 결합할 때 기본적으로 이 단일 결합하는 결합력, 단일 결합하는 공유 결합의 결합력은 뭘 가지고 판단했느냐?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할 때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 판단한다고 했죠. 규소 전기 음성도 1.8입니다. 산소 전기 음성도 3.5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이나 나죠. 비금속 원소 간에 결합할 때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일반적으로 더 강한 공유 결합이다 하고 이거는 굉장히 강한 시그마 결합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강한데 파이 결합이 비효율적이고 그런 파이 결합을 할 이유가 없이 규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산소와 오로지 무슨 결합만 한다고요? 시그마 결합만 하죠. 규소가 14조 원소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산소와 시그마 결합하면은 시그마 결합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네 군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유 결합할 때 이 시그마 결합할 때 전자 한 개, 산소도 전자 한 개 내고 여기도 규소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 각각 산소도 전자 한 개씩 내겠죠. 이렇게 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시그마 결합하는데 이 규소는요 모두 시그마 결합만 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결합만 하고 있고 물론 전자쌍이 뻗은 방향은 하나, 둘, 셋, 네 군데 방향으로 뻗었기 때문에 규소는 모두 sp3 혼성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 가지고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규소가 산소하고 파이 결합하지 못한다면은 산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규소 두 군데와 결합하죠. 보통 이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자가 H2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시그마 결합을 두 군데 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소가 규소와 시그마 결합할 때 전자 한 개, 또 이쪽도 전자 한 개 썼죠. 산소는 16조 원소예요. 원자가 전자 6개죠. 시그마 결합할 때 전자 한 개 썼으면 총 전자 몇 개 썼어요? 2개 썼죠. 전자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따라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의 형태로 이 전자쌍을 또 2개를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 주위에는 전자쌍이 총 몇 개냐면은 4개가 존재하고 있죠. 산소 주위에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4군데다. SN 값이 4라고 하죠. SN 값이 4일 때 산소는 무슨 혼성 오비탈로? 예, sp3 혼성 오비탈, sp3 혼성 오비탈.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도 sp3 혼성 오비탈에 있는 것으로 보죠. 이렇게 해서 규소도 자기 주위에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4군데, SN 값이 4고요. 그리고 산소도 이 규소 2군데와 시그마 결합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2개를 가지면서 전자쌍이 뻗은 방향 SN값이 4면서 sp3 혼성 오비탈을 사용합니다. 모든 규소는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산소 몇 개와 결합합니까? 4개. 모든 산소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규소 몇 개와 결합합니까? 2군데 결합하죠. 물론 비공유 전자쌍을 가져요. 이 규소도 산소 몇 개와 결합한다? 4개와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계속 결합을 해서 결국 어떤 구조? 이런 구조 형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리다가 이 3차원적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규소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산소 4개와 결합하고 산소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규소 몇 개와 2개와 시그마 결합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규소와 산소가 왜 파이 결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시그마 결합을 하느냐? 바로 다음 페이지에 그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이산화탄소에서 탄소하고 산소가
파이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2p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사이드웨이로 겹치면서 결합했는데 교소는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파이 결합하려면 무슨 p 오비탈 씁니까? 3p 오비탈. 산소는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2p 오비탈을 쓰고 이 3p 오비탈과 2p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의 위치가 달라요. 2p 오비탈은 핵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전자 발견되죠. 3p 오비탈은 핵에 좀 더 먼 곳에서 전자가 발견돼요. 전자가 발견되는 위치가 핵을 기준해서 비슷해야 이렇게 겹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슷해야 겹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전자가 발견되는 게 핵으로 더 멀고 이거는 가까우니까 서로 어때요? 전자가 발견되는 이 확률이 높은 곳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 오비탈 겹침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6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벤젠의 구조가 나타나 있죠. 벤젠이 어떤 혼성 오비탈을 써서 결합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벤젠의 분자 구조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육각형 고리 구조로 이루고 있고, 또 탄소들은 탄소 간에 전부 1.5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2중 결합 3개, 단일 결합 1개가 아닙니다. 이 탄소 간에 2중 결합, 단일 결합, 2중 결합, 단일 결합, 2중 결합, 단일 결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두 1.5중 결합이에요. 그래서 모두 1.5중 결합인데 모두 1.5중 결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이 탄소들에 또 뭐가 결합하고 있습니까? 수소가 결합하고 있죠. 수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 각각의 탄소들의 SN값, 즉 전자쌍의 뻗은 방향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따져볼까요? 이 탄소를 봤더니 전자쌍이 이쪽 방향 한 군데, 이쪽 방향 한 군데, 또 이쪽 방향 한 군데. 몇 군데 방향입니까? 3군데 방향이죠. SN값이 3이에요. SN값이 3이라는 것은 시그마 결합, 혼성 오비탈은 항상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만 사용돼요. 파이 결합은 p 오비탈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사이드웨이로 겹침합니다. 자, 시그마 결합을 하는데 사용하는 혼성 오비탈을 이제 따져봅시다. 전자쌍이 뻗은 방향이 3군데, SN값이 3이죠. 혼성 오비탈, 무슨 혼성 오비탈 만든다고요? SN값이 1일 때는 sp 혼성 오비탈, 3일 때는 sp2 혼성 오비탈, SN값이 4일 때는 sp3 혼성 오비탈이죠. SN값이 3이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서 결합해요. 이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탄소를 보더라도 전자쌍이 하나, 둘, 3군데 방향. 그러니까 SN값이 3이고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 시그마 결합하겠죠. 이 탄소도 전자쌍이 하나, 둘, 3군데 방향으로 뻗어 있고 따라서 SN값이 3이고 sp2 혼성 오비탈 3개. 이 탄소도 전자쌍이 뻗은 방향 하나, 둘, 3군데 방향이고 SN값이 3이고 전자쌍이 3군데 방향으로 뻗었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어 결합하고 모든 탄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탄소들이 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평면 구조이고 어떤 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육각형 고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이미 그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것과 대조를 하시면 되겠죠.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를 봤을 때 1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하나, 둘, 3개. 사실 sp2 혼성 오비탈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쪽이 주로 전자가 많이 발견되고 이쪽 뒤에서도 전자가 약간 발견되지만 주로 우리가 전자가 많이 발견되는 이쪽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해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냥 이쪽만 봅시다. 이것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말총머리처럼 생겼지만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말총머리처럼 생겼지만 이쪽으로만 생각합시다.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이 2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 3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 4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5번 탄소도 sp2,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6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이
평면 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탄소들의 이 평면 삼각형 형태로 뻗어 있는 오비탈들은 모두 sp2 혼성 오비탈 3개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하고 이 탄소들이 비어있는 뭘 갖고 있냐면은 p 오비탈을 갖고 있거든요. 비어있는 p 오비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바닥 상태에서 탄소는 이 s 오비탈에 전자가 1개, 2개 있어요. 그리고 이 p 오비탈에 전자가 1개 있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 이 s 오비탈과 이 p 오비탈 전체를 쳐도 전자가 4개 있어요. 원자가 전자가 4개죠. 원자가 전자가 4개인 이 탄소입니다. 그때 자기가 sp2 혼성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s 오비탈을 먼저 가져다 쓰죠. s 오비탈을 먼저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s 오비탈 하나만 갖고 안 되잖아요. p 오비탈 몇 개? 2개를 가져오죠. p 오비탈 2개를 가져와서 혼성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s 오비탈도 아니고 p 오비탈도 아닙니다. 각각이 무슨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그리고 sp2 혼성 오비탈에 해당이 되죠. 그때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은 오비탈이 있어요. 무슨 오비탈입니까? p 오비탈이죠. 이 p 오비탈은 혼성 오비탈을 만드는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원자 상태의 이 에너지 그대로를 가지게 돼요. 이 혼성 오비탈들은 s 오비탈의 이 에너지와 p 오비탈 2개의 에너지를 평균화해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오비탈의 혼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재료가 되는 원자 오비탈들의 에너지의 평균적인 에너지 값을 가지는 혼성 오비탈인데 이것은 p 오비탈 그대로 남았잖아요. 자, 전자를 채우는데 전자가 총 몇 개? 4개죠. 전자가 1개, 그리고 또 전자가 여기에 채워지면은 전자 쌍이 형성되면서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것과 이것의 에너지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원자 상태에서는 ES와 EP가 확실하게 에너지 차이가 컸는데 이 EP 오비탈 그대로 남은 거예요. EP 오비탈과 이 오비탈들은 에너지 유닛 차이가 심하지 않죠. 따라서 이쪽으로 마지막 네 번째 전자가 들어가서 쌍이 형성되고 전자 간의 반발력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EP 오비탈에 가는 게 더 낫더라.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들 때는 p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탄소의 경우에는 원래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4개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EP 오비탈에 전자가 있죠. 자, 1번 탄소부터 볼까요? 1번 탄소에 이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몇 개? 1개. 이 sp2 혼성 오비탈 전자 몇 개? 1개. 이 sp2 혼성 오비탈에 전자 몇 개? 1개죠. 그리고 sp2 혼성 오비탈은 이 오비탈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면 삼각형 구조로 뻗어 있어요. p 오비탈이 하나 남았는데 p 오비탈 어떻게 생겼어요? R형 형태로 생겼죠. 이 p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는데 이 p 오비탈이 sp2 혼성 오비탈하고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수직하게 존재를 해야 돼요. sp2 혼성 오비탈을 이루는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하게 존재해야 되겠죠. 여기만 그래요? 2번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직하게 존재해요. 3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이런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하게. 4번 탄소도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p 오비탈, EP 오비탈이죠. EP 오비탈 또는 그냥 줄여서 p 오비탈 합니다. 5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 3개가 이루는 평면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하게 뭐가 존재한다고요? EP 오비탈. 6번 탄소도 이 3개에 대해서 수직하게 뭐가 존재하더라고요? EP 오비탈이 있죠. 각각의 EP 오비탈에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나씩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하고 그때 이제 결합을 보면은 탄소 1번 탄소와 2번 탄소가 sp2와 sp2 혼성 오비탈의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더라. 무슨 결합입니까? 시그마 결합. 2번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과 3번 탄소의 sp2 혼성 오비탈도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더라.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 3번 탄소와 4번 탄소 사이에도 시그마 결합, 4번과 5번 사이에도 이렇게 sp2 혼성 오비탈이 겹치면서 시그마 결합. 5번과 6번 사이에도 시그마 결합, 그리고 6번과 1번 사이에도 sp2 사이에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이죠. 자, 여기서 각각의 결합이 몇 중 결합인가를 따져볼까요?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를 보세요.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를 봤을 때 시그마 결합을 할 때 전자가 몇 개가 있냐는다. 분명히 sp2 혼성 오비탈에는 다 전자 1개씩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인데 여기 전자. 자, 1번 탄소가 2번 탄소하고 시그마 결합할 때 sp2 원소비탈에 전자 한 개 있어요. 2번 탄소도 1번 탄소하고 시그마 결합할 때 sp2 원소비탈에 전자 몇 개? 예, 분명히 한 개 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하는데 전자 몇 개 관여했어요? 2개. 전자가 2개가 관여하면은요, 결합이 몇 개짜리에 해당되냐면은 항상 한 개짜리예요. 시그마 결합이든 파이 결합이든 반드시 전자가 2개 관여할 때 그게 한 개 결합이거든요. 그 다음에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을 따져볼까요? 파이 결합할 때는 알짜로 전자 몇 개 있냐? 여러분 1번 탄소에 이 p 오비탈이 2번 탄소 쪽으로도 파이 결합을 해요. 사이드 웨이를 겹침하죠. 근데 몇 번 탄소 쪽으로도 6번 탄소 쪽으로도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 한 개를 가지고 2번 탄소 쪽으로 전자 절반만큼의 확률을 사용하고 6번 탄소 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또 전자 한 개 중에서 절반만큼의 확률이 몇 개? 예, 2분의 1개만큼 사용하죠. 1번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 2번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2번 탄소도 POB탄에는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여기 1번 탄소 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 전자 몇 개? 예, 절반만큼을 사용하고 또 3번 탄소 쪽으로 파이 결합할 때도 전자 몇 개? 절반만큼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번과 2번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하는데 알짜 전자가 몇 개냐면은 한 개예요. 2분의 1개 더하기 2분의 1개. 한 개. 전자가 한 개면은 결합이 몇 개짜리입니까? 2분의 1개짜리 결합이 되겠죠. 그러므로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은 온전한 한 개의 결합이지만 파이 결합은요, 한 개의 결합이 아니라 0.5중 결합이에요. 합을 하면 몇 중 결합일까요? 예, 1.5중 결합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이 1번, 2번 사이뿐만 아니라 벤젠에서의 모든 탄소들은요, 서로 인접한 탄소와 1.5중 결합합니다. 시그마 결합이 한 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0.5중 결합이죠.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연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탄소들이 이쪽 방향으로 뻗어는 sp2 혼성 오비탈. 이거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예, 수소가 존재를 하고 있겠죠. 예, 수소가 존재하고 수소는 태생이 1에서 오비탈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자가 한 개 있죠. 그래서 이 탄소와 수소 간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sp2 혼성 오비탈과 수소의 s-오비탈. 하여튼 s-오비탈의 성격들끼리 어때요? 두 핵을 연결하는 축 위에서 겹침하죠. 무슨 결합? 시그마 결합. 벤젠에서 탄소와 수소들은 전부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리고 탄소와 인접한 이 탄소들 간에는 1.5중 결합이고 시그마 결합이 한 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0.5중 결합. 이쪽도 어때요? 1.5중 결합, 시그마 결합이 한 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0.5중 결합이다. 벤젠에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루이스 구조가 한 개 더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이 루이스 구조가 공명 구조 관계고 공명 구조 관계의 평균을 내보면은 벤젠 구조에서 탄소와 탄소 간에는 모두 몇 중 결합? 1.5중 결합. 그래서 그 공명 구조를 여기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죠. 자, 수소를 생략을 하고 표현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구조와 이 구조가 서로 무슨 관계를 하고요? 예, 무슨 관계냐면 서로 공명 구조 관계죠.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중 결합처럼 보이죠? 여기서는 무슨 결합처럼 보여요? 탄일 결합처럼 보이죠? 평균적인 결합은 몇 중 결합? 1.5중 결합. 그래서 이렇게 공명 구조를 가지고 벤젠에서 두 탄소 간에는 1.5중 결합이라고 해도 되고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을 해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벤젠에서 인접한 두 탄소가 1.5중 결합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좀 설명이 빨라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이 무료 동영상 강의를 2번, 3번, 4번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76쪽의 아래쪽에 보면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구조가 나타나 있죠. 먼저 다이아몬드 구조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다이아몬드는요, 항상 이렇게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한 개의 탄소가 인접해 있는 4개의 탄소와 결합을 하는데 그때 그 다이아몬드에 결합하는 형태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 이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따라 그리실 필요는 없고 저 혼자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의자형 구조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의자형 구조 비슷하게 생겼고 이것이 또 3차원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계속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또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고, 연결돼서 나타나고, 연결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3차원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3차원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여기 이 탄소를 볼까요? 이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와 무슨 구조로 결합하고 있냐면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하고 있어요. 이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기 있는 이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탄소도 자기 주위에 있는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의 탄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에서는 어느 위치를 보더라도 각각의 탄소가 인접해 있는 네 개의 탄소와 시그마 결합만 하고 있어요. 전자쌍이 뻗은 방향 몇 군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죠. SN 값이 얼마입니까? 4죠. 이 탄소는 무슨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결합할까요? 예, sp3 혼성 오비탈을 4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에서는 한 탄소가 원래 14조 원소고 원자가 4개인데 시그마 결합만 4개하고 그 4개의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76쪽 아래쪽을 보면은 흑연의 구조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 있죠. 흑연의 구조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77쪽 중간 그림이 있어요. 77쪽 중간 그림 보면은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하나, 둘, 세 개가 결합을 합니다.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탄소 하나, 둘, 세 개와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죠.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고 전자쌍이 뻗어 있는 방향의 숫자가 몇 군데 방향입니까? 하나, 둘, 세 군데 방향이죠. SN 값이 얼마? 3이죠. SN 값이 3이니까 어떤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서 결합할까요? 예, sp2 혼성 오비탈을 3개를 만들어서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6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흑연에서 한 탄소는요, 자기 인접한 탄소 하나, 둘, 세 개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고 SN 값은 3입니다. SN 값이 3이고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시그마 결합? 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서요. 이 흑연이 시그마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벤젠 구조할 때 했죠. 이 흑연의 한 탄소가 sp2 혼성 오비탈을 3개를 만들면은 뭐가 하나씩 남았어요? 예, p 오비탈이 남았어요. p 오비탈 하나. 그리고 이 탄소만 그럴까요? 아니죠. 이 탄소도 p 오비탈. 그리고 이 탄소도 p 오비탈, 그리고 이쪽 탄소도 p 오비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탄소들은요, sp2 혼성 오비탈 3개를 가지고서 시그마 결합을 하나, 둘, 세 군데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을 가지는데 p 오비탈을 가지고서 사이드웨이로 겹침하면서 파이 결합하죠. 사이드웨이로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결합의 성격을 볼까요? 1번 탄소와 2번 탄소 사이에서 보지 않아도 벤젠과 마찬가지로 시그마 결합을 할 때는요, 전자가 몇 개가 관여하냐면 2개가 관여해요. 그래서 이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의 전자 1개, 2번 탄소도 sp2 혼성 오비탈의 전자 1개를 가져와서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을 따지면은 1개의 결합이죠. 근데 파이 결합을 할 때 알짜로 전자가 몇 개 관여할까? 여러분들 1번 탄소에 전자가 1개가 있는데 이게 몇 군데 방향으로 결합해요? 한 군데 방향, 두 군데 방향, 세 군데 방향으로 결합하죠. 따라서 1번 탄소가 2번 탄소 쪽으로 결합할 때 전자를 확률적으로 3분의 1개 씁니다. 2번 탄소도 세 군데 방향으로 결합을 하니까 이 1번 탄소 쪽으로 이 파이 결합할 때 자기 전자 1개 중에 몇 개? 3분의 1개죠. 근데 파이 결합할 때는 알짜로 3분의 2개의 전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시그마 결합이든 파이 결합이든 전자가 2개가 관여할 때 1개 결합인데 3분의 2개가 관여하니까 몇 개의 결합일까요? 3분의 1중 결합이죠. 그러므로 흑연에서는요, 모든 인접한 두 탄소 간에는 시그마 결합이 1개 결합이고 파이 결합이 3분의 1개 결합이기 때문에 합해서 3분의 4중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까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교재 77쪽에 흑연에서의 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부터 잠시 뒤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